자, 안녕하세요.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 117쪽에서 122쪽입니다. 원래는 두 차시의 내용인데 오늘은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고국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교과서 제목으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안중근의 노력과 한국인들이 고국을 떠난 이유, 까닭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중근 의사의 의거와 신흥무관학교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일제의 우리 민족에 대한 수탈 행위와 또 이것에 맞서 저항한 안중근 의사라든지 신흥무관학교의 설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도마 안중근 의사입니다. 독립운동이나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신 분들을 부를 때 우리는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의사, 열사, 지사 등으로 이렇게 호칭을 붙여서 부르는데요. 좀 구분을 좀 해볼게요. 의사라는 호칭은 무력 투쟁을 하다가 싸우다가 순국을 하신 분, 돌아가신 분을 말하고요. 열사라고 하는 것은 무력 투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맨몸으로 불의에 맞서 저항하다 순국하신 분을 열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의사로는 뭐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등이 있겠고요. 이 열사 중에서는 유관순 열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우리 헤이그 특사 사건에서 이준 열사도 있었죠. 이렇게 열사 이러면은 이제 무장 독립운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싸우신 분. 의사 이러면 무장 독립운동, 무력 투쟁을 하신 분. 그럼 지사는 뭐냐? 지사는 의사와 열사를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의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나라를 위한 의로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붙이는 이름인데 의사나 열사와 달리 지사는 살아계신 분에게도 붙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자, 우리 안중근 의사라고 불렀으니까 안중근 의사는 무장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중근 의사를 부를 때 우리가 도마 안중근 또는 토마스 안중근이라고 하는데 이 안중근 의사는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세례명이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명을 따라서 도마 안중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그의 집안이 할아버지 때부터 꽤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뭐 어렵게 생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자 안중근은 교육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애국개몽운동을 시작을 하십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평안남도 진남포에 삼흥학교를 세워 학생과 교사를 모집하고 교육에 힘쓰시다가 가톨릭 재단이 운영하던 돈이학교를 인수해서 스스로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육운동을 해나가죠. 그러다가 1907년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 소식을 접한 안중근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싸워야 된다라고 해서 무력 항쟁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해서 연해주로 건너가서 의병 활동에 가담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자, 연해주에서 의병 활동에 가담한 안중근 의사는 전재덕 장군의 휘하에서 대한의군 참모 중장 및 특파 독립대장 겸 아령지구 사령관을 역임을 하게 돼요. 1908년 안중근은 휘하에 1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서 함경북도 경은군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하여 전멸시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군 토벌대 기습 공격에 의해서 안중근의 부대는 처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군의 기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의병들이 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중근 의사는 사로잡은 일본군 포로는 국제법에 의거해서 풀어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하면서 풀어주었던 거예요. 그 바람에 일본군 토벌대에 기습을 받을 수 있었죠. 이런 일 때문에 안중근은 의병들 사이에서 신임을 잃게 되고요. 안중근의 부대는 해체가 되게 됩니다. 1909년 안중근은 의병으로서의 다시 재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 11명을 모아 동의단지회라고 하는 모임을 결성을 하게 돼요. 이 동의단지회는 단지라는 말은 손가락을 자른다는 말입니다. 동의하면 뜻이 같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왼손의 네 번째 손가락을 잘라서 피로써 맹세를 한다. 대한 독립을 위해 싸우겠다는 맹세를 했다. 이렇게 맹세를 한 모임을 동의단지회라고 하는데, 이 동의단지회 결성 이후 안중근 선생님은 자신의 글에 손가락이 잘린 손바닥을 찍는 수인이라고도 하고 장인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자신의 서명처럼 도장처럼 사용을 하시게 되죠. 자, 그러다가 1909년에 조선 통감을 지냈던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무장관과의 협의를 위해서 하얼빈역으로 온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에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지들의 협조를 얻어서 하얼빈역으로 함께 동지들과 갑니다. 안중근은 열차 안에서 회담을 마친 뒤에 플랫폼에서 러시아 군대의 사열을 받은 뒤 열차로 돌아가려고 하던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품 안에서 반자동 권총인 브라우닝 M1900을 꺼내들어 총 7발의 총을 쏩니다. 7발 중에서 3발은 이토 히로부미의 급소를 정확하게 맞췄고, 나머지 4발은 이토를 수행하던 일본 총영사 도시코와 수행원이었던 비서 모리, 만주철도이사 다나카를 맞추게 되죠. 자, 거사 직후에 안중근 선생님께서는 품 안에서 태극기를 꺼내들고는 꼬레아 호라라고 외쳤는데요. 이거는 에스페란토라고 하는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국제 공용어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이 에스페란토로 꼬레아 호라, 대한민국 만세라는 뜻입니다. 이걸 외치고 그 자리에서 러시아 경비병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리순 감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총을 맞은 이토 히로부미는 열차 안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요. 법정에서 안중근은 자신은 대한의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적대국과의 교전 중이었으므로 나를 체포할 이유가 없고 구속할 이유가 없다. 국제법에 의해서 나를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즉 석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재판이 이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었죠.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왜 죽였느냐라고 묻게 되는데, 안중근은 여기에 아주 당당하게 15가지 이토 히로부미의 죄를 낱낱이 고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대한제국과의 정미조약이라고 하는데, 이 정미조약을 강제로 맺게 했다. 고종황제를 강제로 폐위시켰다. 한국인의 권리를 박탈시켰으며 일본과 세계를 속였다 등 15개의 이토 히로부미의 죄를 조목조목 열거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안중근 의사에게 결국 사형을 선고하게 되고요. 1910년 안중근 의사는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일제는 1910년 순종을 압박하여 친일파인 일진회 회원들을 선동해 한일병합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한일병합에 의해 대한제국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고 대한제국의 이름을 다시 조선으로 변경하고는 경복궁 근정전에 일장기를 걸고 광화문을 동쪽으로 이전한 뒤 조선 총독부 건물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경복궁 내에 있는 각종 문화재들을 철거하거나 훼손하거나 반출하는 등 철저하게 경복궁을 망가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헌병들로 하여금 국민들을 감시하도록 하면서 독립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을 이어가죠.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은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땅을 조사해서 땅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 대한제국 소유의 땅을 주인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명분을 삼아서 빼앗고, 빼앗은 땅은 친일파나 일본인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고 소유권을 인정받은 지주의 소유권은 인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소작료를 내고 농사를 짓던 농민들의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가난한 농사꾼들, 즉 빈농들이 대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가지고 있던 땅에는 과도한 토지 사용료를 징수해서 빚을 지게 만든 뒤에 결국은 토지를 포기하고
화전민이 되거나 노동자가 되도록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자, 일제의 탄압과 수탈이 본격화되면서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이 어려워지자 국내 활동이 어려워진 독립운동가들은 만주와 연해주, 간도, 상해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로 망명을 떠나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1907년 평양에서 항일 비미결사 조직인 신민회를 조직하고 평양에 대성학교,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을 하였고 각종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서 민족문화를 지키고 키우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1910년 일제강압에 의해 한일병합이 벌어지자 미국으로 망명을 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조직인 대한인 국민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결성하여 미국 내에서도 활발하게 조국의 독립을 위한 활동들을 전개하였죠. 이석영과 이회영 등 6형제는 한일병합이 이루어지자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처분해서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회영은 만주 용정에 서전서숙이라는 학교를 세워 동지들을 모으고 한인 교포들을 교육을 하는데 주력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무장독립운동의 필요성을 느낀 이석영 형제들은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것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식량과 자금을 확보해가며 군사훈련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는 등 독립운동을 준비하도록 하였죠. 이 신흥강습소는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재설립이 되게 되는데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독립군 또한 배출해서 훗날에 독립군 조직인 서로군정서, 조선혁명군, 대한독립군, 한국광복군 등의 무장 독립운동단체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신흥무관학교가 해방 이후에 서울 회기동으로 학교를 옮겨서 오늘날의 경희대학교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교과서에는 두 차시로 나눠져 있었던 내용, 안중근 의사의 의거 내용과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외국으로 나갔는지 또 외국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고종 강제퇴유 이후 안중근 의사는 교육활동을 하다가 의병활동에 가담을 하고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였고 미순 감옥에서 일본에 의한 재판을 받아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1910년 강제로 한일병합을 실행한 일제는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바꾸고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완전히 빼앗게 되는데요. 이때 경복궁을 훼손하여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지어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토지조사 사업 등으로 국토와 국민의 재산을 수탈해 갔습니다. 자, 이석영, 이회영 등의 6형제는 전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수많은 독립군을 양성하고 무장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독립운동사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 3.1 독립만세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